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교원 양성대학 온라인 공동 입시 설명회 마지막 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춘천교대 이교혁 입학사령관입니다. 예, 5월 22일 오늘 일정은 경인교대, 청주교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노재선 입학사정관님, 안녕하세요.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노재선입니다. 네. 청주교대 강래경 입학사정관님, 안녕하세요. 청주교대 입학사정관 강래경입니다. 네. 이어서 경인교대 입시설명회를 노재선 입학사정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경인교육대학교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경인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인교육대학교는 1946년에 개성사범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 인천교육대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천교육대학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03년에는 경인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을 했고, 2005년에는 경기 캠퍼스를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인교육대학교는 그래서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인천 캠퍼스와 경기 캠퍼스가 있고요.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걸으시면 저희 캠퍼스에 도착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는 1, 2학년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좀 알아두실 부분은 2026학년도 입학생은 인천 캠퍼스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는 3, 4학년이 수업 듣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학년도 입학생은 인천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6학년도 입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인천 캠퍼스에서 수업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캠퍼스 조정을 통해서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인데요. 응시 자격은 저희 이제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이제 응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에서 경기 인천이 경기가 2.41대 1, 인천이 2.59대 1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경기 인천에서 임용시험을 치르시게 되면은 가산점 3%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관은 이제 인천과 경기 캠퍼스로 나뉘어서 생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 인원은 한 220에서 23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관에 입사하는 거는 지역 지역과 입학 성적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조정이 됐는데요. 보시는 듯이 2024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661명이었습니다.
이때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수시 모집에서 한 60%, 정시 모집에서 40% 정도 학생을 선발을 했고요. 2025 학년도부터는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정원 내 모집 인원이 감축이 돼서 총 583명을 선발했고요. 수시 모집에서 약 70%, 정시 모집에서 30%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6 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은 584명으로 변함은 없고요. 수시 모집에서 401명으로 한 70%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183명, 한 30% 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직 적성 학생부 종합전형 교직 적성 전형의 모집 인원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78명을 선발을 했고, 작년에 2025학년도는 215명,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에는 10명이 늘어서 22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으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했지만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70%, 면접평가 30%로 평가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 면접평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면접평가는 비대면 면접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접평가 동영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가는 패스 아니면 페일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인원도 변경됐습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40명, 2025학년도에는 120명, 2026학년도에는 11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0명 정도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에 2025학년도에는 고교 유형의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전문계 과정,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등 일부 학교는 고교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교 유형을 제한한 거는 이 학교들을 좀 차별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어, 이제 초등교사가 돼서 이제 전 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특성화고나 전문계 과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를 좀 많이 해서 조금 저희 쪽과는 이제 안 맞는 부분이나 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교 유형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국수 영탐 합이 12등급 이내였지만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에서 합이 14등급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이 완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올해 지원하실 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직업 탐구는 제외하고 있고요. 탐구 중에서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 영역은 응시 필수이십니다. 제2외국어나 한문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이제 처분 내용들이 담겨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육대학교는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1호에서 9호까지 모든 내용들을 부적격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 발생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은 부적격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8일 월요일서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면접평가 동영상 제출 기간입니다. 9월 22일에서부터 9월 24일까지 저희가 면접평가 동영상을 제출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한 학생 모두 전원 필수 제출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일정을 놓친 학생들도 있고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대상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 기간 안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자세한 전형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니까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의 총 합계는 291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에서 225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형은 이제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히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만 지원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 등에 의해서 동등 학력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모두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밑에 국가보훈 대상자부터 이제 나머지 전형들은 특별히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지원 자격에서 알아두실 거는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과 농어촌 거주 6년 학생들만 지원을 받았으나 작년부터는 초, 중, 고 이제 재학과 농어촌 거주 12년 이 학생들도 이제 저희가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전형들은 모집 요강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선발 방법은 서류평가 70과 면접평가 30입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면접평가 동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평가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역량이 25%, 교직 적합성이 25%, 나눔과 배려가 15%, 공감 및 소통 능력이 20%,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이 15%입니다. 서류평가 평가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학업 역량이 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평균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교직 적성이나 인성이 뛰어나게 평가받아서 합격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1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줄었고요.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은 이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장 추천은 이제 한 고교당 2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실 수 있었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두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 전문계 과정 등 이제 일부 고교는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자만 지원하실 수가 있어서 졸업 연도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입니다. 교과 성적이 70%, 면접이 30%, 그리고 수능 최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과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과에서는 70, 면접 30으로 동일하게 조금 구조는 맞췄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면접평가 동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4개의 영역 합이 14등급 이내입니다. 교과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반영학기는 저희가 졸업 예정자는 5학기, 졸업자는 6학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 과목은 전 교과목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차 등급이 나온 과목, 그리고 성취도로 표기된 과목 모두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우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산정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석차 등급이 1등급인 학생이 환산 점수가 8점이고 성취도가 A인 학생이 이제 환산 점수도 8점입니다. 그래서 다소 석차 등급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성취도 A도 같은 이제 환산 점수 8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도 A가 좀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충분히 좀 지원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환산 점수를 부여한 후에 천점 만점으로 저희 학교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상위 한 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응시만 필수이십니다. 그래서 등급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이 173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성적 100%입니다. 면접 평가가 따로 없고요. 다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맞아야지 수능 최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능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일반 학생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 평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도 따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저희는 이제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은 국어가 25%, 수학이 25, 영어가 25, 탐구가 25%로 4개 영역이 동일하게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단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한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영어는 저희가 이제 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저희 학교 기준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과목 평균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사 환산 점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 환산 점수는 1등급이면 100점을 부여하고 있고 2등급은 95, 3등급은 90입니다.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영어가 4등급이 나왔다면 수능 최저 미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미충족은 없어서 9등급까지 저희가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감점 점수는 없고요.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저소득층 학생 전형에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은 없고 5등급에서 9등급까지 감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서류 평가 같은 저희 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평가위원 3인이 평가를 하고 있고 재평가는 이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인이 또 재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세부 평가 기준을 보시게 되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고르게 성취하였는지를 보고 있고 한 기별, 학년별, 교과별 성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 요 수업에 집중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반영 비율은 25%입니다. 교직 적합성입니다. 25% 반영을 하고 있고요.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과 활동이 교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교직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은 15%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하며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공동체 활동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 및 소통 능력은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 수업 및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예비교사로서 올바른 인간과 아동간을 확인할 수 있는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경우에는 15%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 사례가 있는지, 예비교사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면접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평가 반영 비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300점 만점이고요. 교직 인성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문항을 출제하고 교직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면접 평가는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작년과 재작년도, 즉 2024와 2025학년도에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답변 녹화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저희는 이제 면접 평가 요소로 안 보고 그거를 서류 평가 보조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 형태가 고스란히 이제 면접 평가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면접 평가는 비대면 면접 평가고요. 패스 페일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유의사항은 저희가 작년 기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수험생들에게 안내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거의 요 형태대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 참고차 제가 가져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기준이 2분 이내에 녹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화 시간이 2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답변 내용은 2분을 초과한 답변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 본인의 수험번호나 성명이나 부모, 친인척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거나 사교육 유발이 되는 어떤 교외 수상이나 뭐 모의고사 성적이나 뭐 토익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면은 불이익 조치 사항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올해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면은 부적격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답변에만 충실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를 저희가 원서 접수 이후에 문항을 공개하고 학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녹화한 다음에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학사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녹화한 동영상을 진학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저희 쪽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그 영상들을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형태는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면접 평가가 이제 동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요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면접 평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원서 접수의 면접 문항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상황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패스인지 페일인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페일에 해당되는 사유는 거의 명확합니다.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수험번호나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고교명을 언급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만 이제 페이를 거의 주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이제 불성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은 끝에 뭐 면접 문항에 대해서
각각 장점과 단점 두 가지씩을 언급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만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짧게 저희가 2분 내로 녹화하라고 했는데 뭐 30초 내로 녹화를 해서 끝낸다든지 이렇게 답변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 거의 페일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학생이 패스 300점 만점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항은 이제 2024학년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기출 문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우리 반 A는 시쓰기를 좋아하고 장래의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다.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 중인 옆반 담임 선생님 의견에 따르면 A의 시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그러나 시인은 직업으로 삼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A의 부모님은 A가 시를 취미로 쓰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B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축구에 재능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을 때 A와 B에게 조언을 해주시오라는 이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문항을 보시면은 사교육을 받을 수준은 아닙니다. 본인 학생의 생각을 잘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교직 인성에서 평가하고 있고 특별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페일에 해당되는 사유, 부적격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으면은 거의 이제 300점 만점 패스가 되실 겁니다. 어, 작년도 이제 2025학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이제 교사가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과 공공의 책임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요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받으실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입니다. 동일하게 면접 평가 비율은 30%고 300점 만점이고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교직 인성에서 평가를 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관련해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면접 평가고 패스 페일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수시 모집 요강에 페일되는 사유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페일되는 사유를 저희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페일 0점에 해당되는 사유를 보시게 되면은 면접 영상을 미제출한 경우, 블라인드 면접 평가 원칙을 위배한 경우, 예를 들면 수험 번호를 언급한 학생, 이름을 언급한 학생, 그리고 문항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 기타 우리 대학이 정한 평가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이 해당되는 경우를 페일로 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패스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일에 해당되는 사유만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문항도 동일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하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2024학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로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제시해 주시오라는 문항이 출제됐고요.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실행 과정에서 진행되는 예상되는 어려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문항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문항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직 인성과 관련돼서만 평가를 진행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직 적성과 인성에서 이제 조금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접 문항이 조금 다소 이제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잘 조금 정리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경인교육대학교 메인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교직 적성 전형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이 215명이었고 경쟁률은 이제 7.62 대 1 정도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집 인원 120명에 경쟁률은 5.92 대 1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경쟁률이 9.71대 1이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7.62 대 1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마 모집 인원의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78명이어서 경쟁률이 좀 높았던 면은 있고요. 2025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15명이어서 2024학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2024학년도에는 240명이라서 경쟁률이 3.08대 1 기록을 했고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120명, 5.92 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와 모집 인원의 차이가 많이 다르지 않아서 경쟁률은 요 정도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성별 비율인데요.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최종 등록자를 보시게 되면은 표 밑에 합계에서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한 3대 7 정도, 여학생이 70% 정도, 남학생이 3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시 모집 지원자 고교 유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경인교육대학교는 이제 일반고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일반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초 합격자 유형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고에서 98% 정도 최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도 마찬가지로 높은 이제 96% 정도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육대학교는 거의 일반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반고에서 많이 합격하고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 연도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입시 결과입니다. 교직 적성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요. 어, 지금 특별한 거는 없고, 저희가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2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반대까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도 2등급부터 2.49등급 학생이 많이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등록자 최고 성적을 보게 되면은 내신 성적은 이제 1.21등급이었고 평균이 2.28등급이었습니다. 최저로는 이제 2.02등급 학생도 저희 학교에 최종 등록을 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특목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도 합격이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류평가의 평가 항목의 학업 역량 비율이 2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교직 적성이나 인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등급에서 2.99등급까지 많이 지원을 했고, 이후 2025학년도에는 이제 2.5에서 2.99등급 학생들이 또 많이 최종 등록도 했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내신 성적은 1.18, 평균은 2.49, 최저가 3.3등급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합이 11등급이었는데 이때 충족률이 44.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합이 12등급이었고요. 충족률은 40.2%였습니다. 저희가
2024학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을 완화했는데도 충족률이 조금 낮게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합이 14등급 이내로 더 많이 완화될 예정이라서 조금 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 지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4개 영역 합 14등급 이내로 했을 때 충족자 비율이 한 6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특별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라서 요 부분은 저희 이제 5월 말에 입시 결과가 올라갈 예정인데 요 내용들은 저희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 대한 내용들도 입시 결과도 동일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제가 FAQ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시 모집 중복 지원 가능 여부인데요.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면접 시 문항 제시 후 답변까지 시간은 얼마나 주시네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문항을 공개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이틀 정도 주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 저희 모집 요강에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될 예정이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경인교대는 면접이 300점인데, 변별력은 거의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거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저희가 면접은 패스 페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페일되는 사유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조금 답변 내용이 아예 불성실하거나, 개인정보를 언급한 경우에만 페일을 주기 때문에 페일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동영상만 잘 녹화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300점 만점을 다 받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서류평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성적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한해서 조금 이렇게 평가가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종의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온 석차 등급만 나오는 거를 가지고 입시 결과를 발표는 하지만 서류 평가를 할 때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로 나오는 교과목 모두 저희가 평가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비대면 면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나와서 면접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접은 저희가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답변한 동영상을 제출만 해주시면은 학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대면 면접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대면 면접 일정이랑 겹칠 확률이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최저가 많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돼서 입시 결과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약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 영역 합이 11등급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등급,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14등급으로 완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에 부담 있는 학생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제 전형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14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조금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 이제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4시 40분까지였는데 1분이 좀 초과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은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입시 결과도 수시 모집 요강과 함께 5월 말쯤에 탑재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입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선 사정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충주교대 강래경 입학사정관님의 2026학년도 입학 안내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 잘 나오는지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예, 잘 보인답니다. 네.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양성대학 온라인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청주교육대학교 소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안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입시 결과,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배움과 나눔,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인성을 갖춘 교육 실천가,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하는 충청 지역의 최고의 교원 양성 대학교입니다. 인성을 갖춘 교육 실천가로는 아동 이해 및 공감, 협력적 소통, 교직 윤리, 창의적 교육 전문가로 자기 주도적 탐구, 통합적 수업 실행, 반성적 성찰, 인간과 자연에 관한 통찰,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미래지향적 리더십의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전과 인재상을 바탕으로 수시 및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연관되어 저희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교육과정으로는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초등학교 정규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대의 경우 다른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커리큘럼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수업을 듣고 초등학교 정규사 2급을 취득한 이후에 임용고사를 합격한 이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청주교육대학교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실습이 이루어져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심화적으로 교육 실습을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실제로 초등학교 교육 실습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만나보고 자신의 전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차별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은 6점으로 충북, 세종, 대전 지역의 학생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청주교대 초등 임용 합격률은 67.9%였습니다.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은 남녀, 그리고 1인실과 2인실 구분하여서 신입생 대상으로 160명의 학생을 생활관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BTL, 하늘나라에 관해 수용하며 수시 최종 등록 인원 및 청주 거주지역 인원 등에 따라 수시 선발 인원이 변경됩니다. 입사 대상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 거주자이며 부대시설로 구내식당, 세탁실, 컴퓨터실, 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여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희망자에 한해서 성적 순으로 수시와 정시를 별도로 선발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및 장애인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 2025학년도 등록금은 180만원으로 다른 대학에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에도 교내 장학금, 교회 장학금, 국가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장학금 약 167만 5천 원 정도를 수혜받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은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안내도입니다. 청주교대 같은 경우 다양한 시설들이 학생들이 최고의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에 다양한 시설들, 체육관, 예술관, 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문화관, 교육대학원, 교육정보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면접고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에서 면접고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감안하여서 장소를 기억해 주신다면 면접고사 참여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189명, 정시에서 88명, 총 27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으로 42명, 지역 인재 전형으로 112명,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5명,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5명, 농어촌 학생 전형 7명, 장애인 학생 전형 10명, 기획균형 선발체 전형 8명을 선발하며 수능으로 일반 전형으로 88명을 모집합니다.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정시 모집으로 2월하여 선발하는데 정원 내 학생의 경우 일반 전형으로, 정원 외 학생의 경우 해당 전형으로 2월합니다. 즉 정원 내 특별 전형의 경우 일반 전형으로 2월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해당 전형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원 외 전형의 경우에도 모든 학생들이 수시에서 충원이 되었을 경우 수능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전형부터 모든 지역인재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다문화 가족자녀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학생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체 전형의 경우 1호와 2호, 9호 모두 부적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의 경우 각 호에 거쳐서 서류평가 점수에서 각각 감점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고 10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감점하고 8, 9호는 부적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 일반 전형의 경우 외에 다른 전형은 부적격 처리하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반 전형의 경우 교육부 및 상급기관에서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감점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합격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정시도 수시와 동일하게 수능 일반 전형에서는 최고 100점에서 최소 50점까지 표준 점수에서 감점을 실시하고 8, 9, 5는 결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2월 될 경우 농어촌, 장애인, 기회균형 선발제의 경우도 지원할 수 없으며 부적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6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이나 다른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준비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는 부분을 감안하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응시하지 않으셔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는 졸업 연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 지역인재 농어촌 등 지원 자격 지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검정고시에서도 지원 자격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학생 전형에서도 지원 자격 제한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의 서류평가를 거칩니다. 서류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배움나눔 인재전형에서 4배수, 지역인재전형에서 2배수, 그 외 특별전형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후에 모든 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운영하여서 1단계 성적 60%, 그리고 면접고사 점수 40%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면접고사의 경우에 최저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전형 요소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에서 42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112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부터 다른 특별 전형의 경우는 해당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략한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른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녀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중학교 입학일부터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 6년 동안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해당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자격 검증을 거쳐서 해당 부분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생 전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5조의 2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12일 동안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서 학생을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 동안에는 특히나 17시까지 지원 자격이 마감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 원서 시간 이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한 학생 중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해당자는 9월 15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해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 서류의 경우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서 그 서류가 15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 전형에 지원하실 학생들의 경우 해당 사항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11월 7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한 이후 면접고사가 11월 21일 금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면접고사 세부 일정은 11월 18일 화요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합니다. 면접고사의 경우 각 교대마다 면접 일정들이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일을 확인하셔서 면접일을 감안하여서 어느 학교에 지원하실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의 주요 특징으로 블라인드 평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등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블라인드한 채 평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지표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에서 종합 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과목에 어느 학년에 대해서 비중이 높거나 이런 부분 없이 모든 교과, 모든 성적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비율이 높다든가 혹은 3학년 때 비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대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나오는 과목부터 성취평가제로 평가되는 모든 과목들, 모든 기재사항들이 평가에 반영되며 모든 부분들이 정량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기재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과, 비교과 영역에서 기재형 항목이 변경, 축소되는 부분들을 감안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졸업생 학생부의 경우 항목을 수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동일한 항목으로 기재가 기존에 많이 되었던 부분, 기존에 제공되었던 부분들이 축소하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동일한 항목으로 공정성을 갖고 평가가 된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이 서두에 보셨던 것처럼 제한되며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기록을 가진 학생의 경우 청주교대에서 입학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영역은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역량, 변화 리더십, 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직 인적성에서는 교직 적합성과 자기 성찰 역량 및 공강 소통 능력, 교사로서의 적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창의적 탐구 역량에서 학업 수행 능력과 탐구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갖추고 다양한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변화 리더십에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공동체 의식을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맞는 진취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반영 비율은 균등 비율로 반영한다고 저희 모집 요강에도 적혀 있고,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 평가 요소가 6개이기 때문에 이걸 비율로 반영했을 때 각 지표당 약 16.7%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60점 만점이라고 하면 각 지표당 10점씩 비율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셔서 각 지표마다 균등하게 배점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 보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인적성, 교직 적합성은 교직 적합성과 책임감, 성실성 등을 확인합니다. 교직 적합성에선 다양한 활동 및 행동 기록 등을 토대로 교직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 의지 및 교직의 적합성,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책임감, 성실성으로 학내 활동 참여의 적극성 및 출결 상황 등 학교 생활 충실도를 통해 학생을 평가합니다. 자기 성찰의 경우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장점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실수, 단점 등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합니다. 공감 및 소통은 교류, 교우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활동 및 내용 등을 평가를 합니다. 학업 수행 능력은 교육 과정 편성에 따른 선택 효과, 교과 성적, 학업 성취도, 교과 성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교과 등급이 단순하게 높다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과목을 선택하였고 어느 과목을 탐구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 성적의 경우는 교과 등급 외에도 수강 과목을 반영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취도를 이뤘는지 원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학업 성취도의 경우에서도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또 세특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여 얻은 성과를 평가합니다. 탐구 능력으로 탐구 활동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평가하고 창의적 사고력에선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역량 및 논리적이고 분석적 사고 등을 평가합니다. 성장 가능성에서는 학년별 변화 과정을 통해 학업 성취 및 정의적 성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 주도성에서는 학교 생활 중 자율적 행동으로 이룬 성과 및 진로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평가합니다. 리더십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성과를 상출한 사례, 갈등 중재 및 협력 사례,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위해 활동했던 사례 등을 평가하며 봉사정신은 봉사 내용, 지속성으로 활동했던 활동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고사입니다. 면접고사는 서류평가와 동일하게 블라인드 평가로 운영하며 면접자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들을 모두 블라인드하여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접고사의 경우 블라인드 평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이 나타날 수 있는 교복 혹은 제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고사에 참여할 때는 교복이나 제복 착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의 경우 개별 면접으로 10분 동안 운영을 합니다. 학생부 기반한 교직 인적성을 확인하는 면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교대는 재심의 면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 장면의 녹음, 녹화 및 보존을 하고 있으며 해당 전형은 저희 대입 전형위에서 선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고사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서류평가에서 연동되어서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및 리더십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영역으로 활용합니다. 평가의 요소를 살펴보면 교직 인성, 교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교직 적성, 교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소질이 있는가, 창의적 탐구 역량, 창의적 탐구 역량이 있는가, 변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영역으로 활용을 합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서류평가에 있던 지표들이 그대로 연동되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생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사항들이 면접에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를 참고하면서 해당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평가 요소당 반영 비율 20%씩 균등 비율로 학생을 면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 진행 방법은 모든 학생이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대기실에서 신분 확인을 한 후 해당 순서가 되면 면접실로 입실을 합니다. 면접위원은 2인 이상의 복수의 면접위원이 배석하여 면접을 운영합니다. 면접의 경우 제출 서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질의를 응답하며 10분 동안 면접이 운영됩니다. 약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10분 이내에 모든 면접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번을 확인한 이후에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저희 평가 요소에 맞는 활동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 학생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면접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퇴실하는 절차로 면접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 모든 전형에는 가산점이 없고 졸업연도 제한도 없으며 검정고시 지원 자격, 농어촌 전형을 제외하고는 지원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정시 모집 장애인 학생 전형의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꿈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의 경우 특히 학교 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은 정시로 지원해 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지원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대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정시로 지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형 요소 살펴보면 수능 90.9%, 면접 9.1%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 단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 전원이 면접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서 정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25%, 수학 영역에서 25%, 영어 영역에서 25%, 탐구 영역에서 25%, 총 100%, 800점 만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경우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어의 경우 등급별 환산 점수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응시는 필수기 때문에 성적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응시해 주셔야 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영어 등급의 경우 모집 요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었을 경우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면접고사를 운영하는데 면접고사는 기본 점수 120 그리고 면접 점수 80점을 합산해서 200점 점수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면접고사입니다. 면접고사도 수시와 동일하게 블라인드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를 모두 블라인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면접으로 10분 동안 수시와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시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하여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면접을 운영한다면 정시의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방형 교직 인적성 면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교직 인적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교직 인성, 교직 적성, 의사소통 능력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직 인적성에서는 교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교직 적성에서는 교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소질이 있는가,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며 반영 비율은 교직 인성과 적성이 40%, 의사소통 능력이 20%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 진행 방법도 수시와 동일합니다.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서 신분 확인 후에 해당 순서가 되면 면접실에 입실합니다. 수시와 동일하게 복수의 면접위원이 배석해 있으며 교직 인성 관련된 질의응답을 10분 동안 운영한 이후에 면접이 끝난 이후에 바로 퇴실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년도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1489명이 지원해서 7.9대 1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한 5년도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씩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면 지역인재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역인재를 확대하는 만큼 지원하는 학생들도 점점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인재의 등록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원자의 경우에도 충북 학생이 56.6%로 가장 많은 학생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대전이 29%, 세종이 14%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최초 합격까지 비율을 살펴보면 66.7%가 충북 학생들, 그리고 대전이 22.5%, 세종이 10.8%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단계별 평가에서 대전과 세종에 비해서 충북 지역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전과 세종에 비해서도 충북 지역의 등록률이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 인재를 계속 확대하였기 때문에 충북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꿈을 꾸는 학생들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여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과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꿈이 있는 학생들은 해당 전형을 활용하여서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 및 등록률 살펴보면 전년도에 189명 선발에 1489명이 지원해서 7.9대 1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의 경우 42명 선발에 923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22대 1 경쟁률을 나타났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112명 선발에 357명이 지원하여 3.2대 1 경쟁률을 나타났습니다. 최종 등록 인원을 살펴보면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 25명, 지역 인재 전형이 111명 정도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합계 총 수시에서 161명의 학생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정시 2월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이 26명이었는데 각각 배움 나눔 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장애인 학생 전형이었고, 마감 이후 포기자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에서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각각 1명씩 발생을 하였습니다. 추가 합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합격에서 저희는 1단계 합격한 이후 면접고사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비번호는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과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의 경우 추합이 계속 실시돼서 예비번호 94번까지,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76번까지 학생들이 예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 전형도 살펴보면 국가보험 대상자 전형이 10번,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 7명, 농어촌 학생 전형이 12명, 장애인 학생 전형 8명, 기회균형 선발 전형 10번까지 예비번호가 돌았고, 등록 인원을 살펴보면은 다른 전형의 경우 모두 등록을 하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움 나눔 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장애인 학생 전형의 경우 예비번호 끝까지 부여하고 선발하는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시로 2월하여서 해당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마감 이후 포기자의 경우 모든 등록이 끝난 이후에 포기한 학생이 발생해서 해당 학생 2명도 정시로 2월하여 선발을 하였습니다. 지원자 및 합격자 유형을 살펴보면 현역이라고 하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대부분의 비율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3년 2월 졸업자가 157명, 대부분의 비율을 나타냈고, 합격자의 경우에도 지원자와 거의 동일하게 졸업 예정자가 127명, 재수생이 15명 정도로 대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별 교과 등급입니다. 저희는 해당자의 기준에 80% 컷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학생의 성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주교육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3.27 등급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2등급에서 3등급대의 학생들로 나타났습니다. 배움 나눔 인재 전형
합격자의 경우 평균 등급은 2.58 등급이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2등급에서 2등급, 3등급까지의 학생들이 대부분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80% 컷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 밑에 3등급대 초반의 학생들까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에서 합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도 살펴보면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3.65였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2등급대 중후반에서 3등급대 후반의 학생들까지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합격자를 살펴보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3.5등급이었으며 합격자에서는 2등급대 중반에서 3등급대 후반, 지표 발표보면 4등급대 초반, 중반 정도의 학생들까지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 전형의 경우 지원자 합격자의 평균 등급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험 대상자 전형의 합격자 기준 평균 등급은 4.54, 다문화 가족자녀 전형 3.35, 농어촌 학생 전형 3.15, 장애인 학생 전형 3.12, 기회균형 선발세 전형 3.78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모집 데이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및 등록률 살펴보면 일반 전형 106명 선발에 373명이 지원하여 3.5대 1 경쟁률을 나타났습니다. 다른 특별 전형에서도 농어촌 학생 전형이 4대 1, 장애인 학생 전형은 0.2대 1 경쟁률을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전형들보다 장애인 학생 전형의 경우 이런 부분이 낮은 부분이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해당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합격 인원 살펴보면 수시와 다르게 정시의 경우에는 추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위주로 살펴보면 최초 합격자는 106명이었고 예비번호 15번까지 적의 추가 합격을 운영을 하였고 수시 마감 이후 포기자 2명을 합산하여 108명을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였고 다른 특별 전형을 합산해서 113명의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지원자 및 합격자 유형 살펴보면 수시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3년 이내 졸업자를 합산해서 62.7%, 아무래도 수시에 대비하면은 장수생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합격자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3년 이내 졸업자가 69.1%였고 2023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장수생이 합격자가 28.3%로 비율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등급 분포도 살펴보면 일반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등급대를 갖고 있었는데 평균으로 살펴보면 국어가 4.04, 수학이 4.31, 영어가 2.59, 탐구가 3.86 정도가 지원자의 평균 등급이었고 합격자 기준을 살펴보면 평균 등급 국어 3.24, 수학 3.82, 영어 1.9, 탐구 3.16 정도의 등급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등급 분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면접고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까지 감안하여서 해당 자료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된 부분 다 설명드렸고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의응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차 지원의 경우에도 저희는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의 전형만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1, 2학년 때 진로가 변경되었어도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하는 질문에서도 진로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특히나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서 물론 상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감안하여서 설명드리자면 진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가 요소에 맞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진로가 변경된 이후에 저희 평가 요소에 맞는 특히나 교직 적합성이나 다른 요소들이 자신의 평가 요소에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들을 열심히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한다고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되는 필수 선택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교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선택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자신이 초등교직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과목이 개설되는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점수가 낮아도 세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가요? 저희 평가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평가 요소의 교과적인 부분들은 6개의 평가 요소 중에 학업 수행 능력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표들이 우수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내신 점수, 학업 수행 능력 점수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응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배움 나눔 인재의 경우 정시 의결되었는데 1단계 후 면접에 응시했다면 모두 합격했다는 건가요? 해당 질문에서 모든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 학년까지 이어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시행계획을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대는 면접 변별력이 커 합격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접 변별력이 높은 편인가요? 저희가 면접 비율도 40%고 기본 배점이 없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낮아도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나요? 저희가 면접고사의 지표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내신이 낮다는 부분이 서류평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면접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을 경우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사활동은 정량적인 부분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성적으로 뭔가 꾸준하게 했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성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관련해서 지원 자격이 충북, 세종,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 제출이 가능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 주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소와 상관없이 해당자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행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왔던 부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출결 사항도 감점 요인이 될까요? 질병의 경우에는 피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으로 인한 출결 같은 경우에는 감안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감점 요인이 되진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평가 시 교과 성적을 산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신 등급을 수치로 계산해서 점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신 등급을 뭔가 수치로 계산해서 점수화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진 않고 상대적으로 이 학생의 교과 등급은 몇 등급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상승 관련 질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적 상승 관련 한 번만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일단 성적 상승도 유의미하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 상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의 경우 매번 발생하는 통계적인 부분인데 1단계 통과하고 면접에 응시했던 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종까지 면접 예비 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마다 입시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성취도 A면 뭐 점수를 8점 준다듯이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취도가 A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평가 ABC에서 100점을 부여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가 나오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성취평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B가 나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배움 나눔 내신 최저 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 컷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래경 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대나 경인교대에 좀 더 이제 궁금한 내용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Q&A 게시판이나 직접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4일에 걸친 교원 양성대학 온라인 공동이슈 설명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학부모 여러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해서 정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이 방송에 도움을 준 춘천교대 교육혁신원 관계자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목적하시는 소기에 교원 양성대학에 진학하셔서 좋은 교사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교원 양성대학교 온라인 공동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